통잠 잘 자던 아기가 하루아침에 2시간마다 깨기 시작한다면 저희 이루미는 옆잠 베개 덕분에 80일부터 10시간 넘게 100일에는 12시간 통잠을 완성한 아기였어요. 그래서 6개월이 다 되도록 등대고 스스로 자는 수면 교육은 전혀 하지 않았죠. 다만 출산 전에 육아책 3권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중 3가지만 따라했어요. 신생아 때부터 낮과 밤은 명확하게 구분했고 낮에는 먹놀잠, 밤에는 수유의 빛, 소리 등 모든 자극은 최소화했어요. 밤잠 시작 시간은 7시 30분 전후로 고정했고요. 아침 기상 시간도 일정하게 하라고는 했지만 저희 부부는 아침잠이 많아 이루미가 9시까지 자면 같이 꿀같은 늦잠을 잤어요. 이루미가 늦잠 잔 날 패턴이 조금 흐트러져도 통잠은 곧잘 유지했거든요. 새벽에 가끔 한두 번 깨긴 했지만 울음이 커지기 전에 안아주면 바로 다시 잠들었어요. 통잠 잘 자는 이루미를 보면서 더더욱 수면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생후 5개월쯤 수면 퇴행 이하리가 닥치면서 새벽깸이 잦아졌어요. 새벽에 한 번 깨면 한두 시간 못 자는 날도 생겼죠. 어떤 날은 안아서 재운 이루미를 눕히면 울어서 깨기 전에 또다시 안아서 재우고 안눕을 반복하느라 엄빠가 교대로 날밤을 샜어요. 그날은 정말 신생아 육아보다 더 힘들었어요. 바로 다음날 통잠이 간절한 엄빠는 수면교육 유로 컨설팅을 알아봤어요. 1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야. 당장 진행시켜 하고 싶었지만 저희와 같은 상황을 겪는 엄빠가 많은지 대기도 있어 바로 도움을 못 받더라고요. 절박했던 저희는 컨설팅 받기 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기로 했어요. 쿠팡에서 수면교육책 2권을 더 주문하고 슬립베러 베이비 유료 교육 자료도 구매했어요. 곽윤철 아이연구소, 알잠TV, 슬베베 유튜브, 수면교육 유료 컨설팅 블로그 후기까지 싹 다 찾아봤어요. 여러 수면교육 방법 중 곽윤철 선생님의 방식이 이루미에게 잘 맞을 것 같았어요. 곽윤철 선생님은 단순히 수면교육 방법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교육 이전에 육아 전반에 걸쳐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또한 수면교육은 아기를 빨리 재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기가 스스로 잠드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고 졸릴 때 우는 아기의 울음은 엄빠를 찾는 게 아니라 졸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곽윤철 선생님의 가이드를 따라 수면교육을 진행해보기로 했어요. 대망의 수면교육 첫날 밤, 이루미가 졸려하는 신호를 보이자 저희는 곽윤철 선생님의 가이드대로 침대로 함께 가서 우리만의 수면 루틴을 시작해봤어요. 잠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얼굴을 맞대고 스킨십하며 교감을 나눴죠. 그러다 아기가 졸려서 부모를 거부하는 신호를 보내면 개입하지 말고 엄마는 잠자리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다른 책에서는 아기가 울면 중간에 들어가 진정시키고 다시 나오는 방법도 얘기했는데 6개월간 경험해본 이루미는 졸려서 울 때 중간에 안아주면 더 세게 울어서 중간 개입이 오히려 서로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수면교육. 제 마음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개입하지 않고 기다려보기로 결심했어요. 결론적으로 이루미는 50분간 울었고 스스로 꿀잠에 들었어요. 제가 매정한 엄마라서 이루미를 50분 동안 울게 둔 건 아니에요. 이루미가 울기 시작할 때 안쓰러운 마음에 바로 못 나오겠더라고요. 옆에서 진정되길 기다리면서 토닥였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울면서 땀을 뻘뻘 흘리길래 손풍기로 땀을 식혀줬는데 그 순간 이루미가 잠시 진정되더니 울음을 멈추고 저를 보며 씩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고 확신했죠. 아, 이 울음은 이루미가 엄마를 찾거나 원망하는 울음이 아니라 곽윤철 쌤이 말했던 졸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울음이구나. 그래서 다시 울기 시작할 때 과감히 방을 나올 수 있었어요. 방을 나간 후 이루미는 30분을 더 울다 총 50분 만에 스스로 잠들었고 밤중에 2번 울면서 깼지만 개입하지 않으니 5분 안에 스스로 다시 잠들었어요. 이전에는 잠결에 이루미가 울면 엄빠가 필요해서 부르는 신호로 오해 달려가 안아줬는데 그게 오히려 아이의 잠을 더 깨우고 제 입면을 방해한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전날 50분을 우느라 늦게 자서 그런지 평소 기상 시간이 7시 30분이 되어도 이루미는 쿨쿨 자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안 깨우고 같이 늦잠을 잤겠지만 일정한 기상 시간은 아기 수면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마음에 새기고 7시 30분에 깨웠어요.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난 이루미는 하루 종일 컨디션이 최고였어요. 빵긋빵긋 웃고 신나게 놀고 짜증도 없었죠. 밤잠 수면 교육에 성공하니 다음날 낮잠도 바로 적용됐어요. 5분 정도 울다가 그친 이루미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더 운다고 엄빠가 오지도 않을 것 같고 괜히 힘 빼지 말고 잠이나 자자 하는 표정 같았어요. 원래는 20분에서 40분 한 사이클밖에 못 자던 낮잠이 수면 교육 첫날부터 1시간 30분으로 늘었어요. 낮잠 중간에 17분 정도 깼는데도 울지 않고 혼자 뒹굴뒹굴 하다가 다시 자더라고요. 낮잠 수면 교육은 깨시와 기다림을 다뤄야 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둘째 날 밤잠은 5분 울고 잠들었고 수면 교육 3주차에는 울음도 거의 줄어 스스로 뒹굴다 잠들거나 울어도 1, 2분 이내로 진정되고 금세 잠들어요. 이루미 새벽깸에 엄빠가 힘들어서 시작된 수면 교육이었지만 막상 해보니 수면 교육은 결국 아기를 위한 거였어요. 이루미의 밤잠 수면 루틴은요. 저녁 7시 20분쯤 마지막 수유를 시작해요. 이루미는 낮에 160 정도 먹는데 막수는 200 넘게 먹어요. 이루미가 분유를 끊어 먹어서 다 먹으면 7시 45분쯤 돼요. 분유를 다 먹고 양치를 하고 기저귀를 갈아줘요. 방에 들어가서 자장가 타이머를 1시간 30분으로 맞추고 수유등을 켜요. 깜깜한 방에 바로 들어가면 울 때가 있어서 수유등을 켜주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 수면조끼를 입고 같이 누워서 노래도 부르고 스킨십하며 놀다가 이루미가 졸려하는 신호를 보이면 수유등을 끄고 다시 누워서 노래를 불러줘요. 제 눈을 피하면서 더 이상 놀고 싶어하지 않아 할 때 굿나잇 인사하고 가드를 닫고 방에서 나와요. 조금 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 5분 안에 잠들어요. 자다가 갑자기 깨서 우는
경우가 있는데 울음의 강도에 상관없이 5분은 기다려요. 대부분 그 안에 잠드는 편이에요. 강성 울음은 10분 이상 지속될 경우 들어가서 안아주고 진정시킨 후에 다시 재워요. 강한 울음이더라도 중간에 끊기는 울음이면 개입하지 않아요. 왜냐면 중간에 진정하는 울음은 아기가 스스로 잠들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루미는 응가를 하면 다시 잠을 못 자서 울음이 진정되지 않으면 응가했는지 확인하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응가를 했다면 갈아주고 다시 눕혀요. 이때는 아기가 잠이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할 수 있어서 자장가도 다시 틀어주고 누워있다가 졸려하면 나와요. 아기가 아픈 날, 접종 날에는 잠이 보약이라 하니 이때만큼은 예외를 두고 있어요. 루틴 상관없이 칭얼대면 안아주고 달래며 재워요. 아침 기상 시간이 지나서 안 일어나도 아픈 날에는 자고 싶어하는 시간까지 재우고 낮에도 깨시를 지키지 않고 졸려하면 바로 재웠어요. 이루미가 수면교육 3주차에 장염에 걸렸는데 스스로 자는 연습이 잘 되어 있어 그런지 낮잠 밤잠 혼자 누워서 잘 자더라고요. 아픈 아기와 고생할 줄 알았는데 이때 수면교육 덕을 톡톡히 봤어요. 수면교육 이후 이루미 하루 총 수면 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나 육아 라이프가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또 아침 기상 시간이 일정해지면서 하루 패턴이 안정되어 엄빠도 예측 가능한 육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6개월에 수면교육을 시작하는 게 늦은 건 아닐까? 수면교육으로 한 달 넘게 아기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까봐 두려웠지만 6개월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수면교육은 아기의 건강한 성장과 뇌 발달을 위해 필수인 것 같아요. 깊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기 때문에 아기가 충분한 잠을 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엔 아이가 새벽에 잠깐 깨더라도 스스로 다시 잠들 수 있도록 수면교육이 꼭 필요해요. 저희처럼 통잠 자던 아기의 수면 대행, 새벽개무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저희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토끼잠을 2시간으로 연장한 낮잠 수면교육 방법을 공유할게요. 첫째도 둘째처럼 조금 더 쉽게 육아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엄빠 둘이 함께하는 둘이 육아였습니다.